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했던 여당으로서의 역사를 청산을 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퇴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 국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소명? 여기 보고 계세요. 핸드폰 비밀번호는 기억 안 나세요? 예.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입니다. 오늘 판도라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완전 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노래 아시죠? 영탁의 찐이야. 네. 부를 줄 아세요? 2024년 김영진 선거운동 가였습니다. 아, 권영진 의원이요? 아니, 두 분이 이름이 비슷한데 물론 이제 성은 다르지만 네. 뭐 엄태영 의원과 염태영 의원도 네. 있고 이름이 비슷하신 분들이 좀 많이 국회에 계신데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염태영 의원께서 엄태영 의원의 명패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염태영 의원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서로 이름이 좋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각별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주 인사드립니다. 예. 친밀감이 있죠. 이해해 줄 땐 또 그렇게 이해해 주는 모습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판도라 상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상자 키워드는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최우정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안 하십니다.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소환 추가로 있으시 응하실 겁니까? 피의자 신문조사 열람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박지영 특검보입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1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리한 청구에 대한 두 분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특검에서 사실 영장 청구한 것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의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내란 수의 우두머리로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썼던 중요 임무 수행자들에 관한 수사를 통해서 나왔던 근거에 기반해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전 법원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3월 7일 날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을 하면서 이제 시간 계산으로, 날이 아닌 시간 계산으로 하면서 이제 석방을 했죠. 그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 풀어줄 게 아니었다, 석방시켜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였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기 60년간 우리 사법 체계가 20일 구속 기간의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날로 계산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초과됐기 때문에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본 것은 저는 특정인에 대한 적용이라서 잘 안 맞았다라고 봅니다. 판사들의 그 판결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면은 사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는 또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례가 없었다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또 그때 구속을 취소하는 부분들은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논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두고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하자 이런 의미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여죄를 외환죄 같은 걸 수사하기 위해서는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 계엄 선포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들러리 세웠다. 이제 이게 그분들의 국무위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주장이거든요. 제가 법률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한 서너 번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기소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신속하다라는 거는 법조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 구속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특검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무위원들의 권리 행사 방해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이 부분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셨지만 그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내 협의를 위한 그것으로 정확히 고지돼서 각 그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게 전원에 통지됐느냐 아니면 딱 과반에 맞게끔만 통지하고 특정인에게만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들을 고지했느냐 이로부터 오는 권리 행사의 방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허위 공문서가 그 문제죠. 사실은 그 계엄법에 보면 계엄을 의결하게 되면 바로 공문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국회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이 부서에서 하고요. 국회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3일 날 11시에 국회에 도착을 해서 바로 그 비상계엄 부서한 공문서가 국회에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시에서도 기다렸고 했는데 그게 안 왔기 때문에 1시에 의결했던 부분들은 더 이상 계엄 부서된 문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간주하고 즉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간주하고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간주 조항으로 인정하고 저희들이 계엄에 대한 해제 절차에 돌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계엄을 해제하는 시간이 보기보다 1시간 반이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제입니다. 즉 그 사이에 그 문건이 없이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추후에
계엄의 정당성의 문제와 법적 절차 문제에 관해서 문서를 작성을 했고 그런 다음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삭제했던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한덕수 총리의 책임 문제, 그것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저는 동시에 같이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제 그 경호본부장 등을 불러서 같이 오찬을 하면서 비아폰을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게 맞느냐, 삭제하라라는 지시와 함께 경호관들이 무장하고 있다, 총을 차고 있다는 모습을 좀 노출시켜라. 경찰보다도 경호관들이 총은 더 잘 쏜다. 그래야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찰이 못 들어오니까. 글쎄, 그 알 길은 없죠. 예. 그런데 뭐 지금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 사실 자체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너무 무리한 수사다. 이미 해명이 다 됐는데 해명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무리하게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러고 하니까요.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의 예. 문제는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대통령께서 이게 이 재판에 대응하고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대통령답게 해야 되지 않냐.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졌잖냐. 패배자다. 다른 부하들 죄 없다. 다 풀어줘라. 나는 이렇게 좀 나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싶어요. 이걸 지금 와가지고 부하들하고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내가 언제 지시했냐.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이게 과연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든다. 대통령은 좀 당당하게 나가고 그리고 좀 특검은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의 얘기를 본인이 반국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 했던 내용이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위반이 돼서 탄핵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웃긴 상황,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종범들이 사실은 다 구속돼 있어요. 국방부 장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대통령의 지시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이거든요.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높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내란과 외환의 죄, 즉 무기와 사형 이외에는 없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중차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불구속 상태로서 조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적정하다라고 저는 법률가들이 보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 가운데는 외환죄는 좀 빠졌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증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한 것은 아니고 이제 계속 조사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번 그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외환죄 부분들은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안 넣은 거는 아직 그걸 이렇다 할 수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안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결국은 무인기를 보낸 것이 북한의 침공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거다, 유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북한에서 수도 없는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풍선. 북한에서 보낸 것들이 드론이 용산까지 왔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무인기도 보내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외환죄 부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우리 국가 안보적인 문제하고도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남과 북, 그다음에 군 내부의 드론 작전사 합참, 그리고 국방부 비서실. 이게 다 연관된 사안이라 객관적인 사실과 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실제로 드론을 보낸다고 했으면 사실 은밀하고 기도비닉, 즉 들키지 않게끔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다 그냥 소리 내면서 보냈던 그 드론이었어요. 그것은 군사 작전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드론을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고 그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적대적인 그 발언들이 많았어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8.15 경축사부터 언변이 많이 강해지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외환과 연관된 행위로서 드론을 보낸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드론사와 합참의 진술들과 증거들 좀 모아보면 예.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영장 청구해서 제의하고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건불 5년이고 화무 11홍이라고 권력이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권력이 저물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에 나가서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다 지금 진술하고 있다라는 이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의 이제 사실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물론 이제 검찰 수사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 한때 대통령을 모셨던 핵심 참모들로서 또는 총리로서 그게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는 국민에게.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발언이 지금 진술이 틀린 거거든요. 대통령 측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필기정이라고 그 존재하는 사실을 저는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죄수의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엄청난 계엄이라고 하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누가 주범이냐 종범이냐 이에 따라서 엄청난 처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사실과 역사의 진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당신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 봐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일 때와 그렇지 않은 권력일 때의 차이라는 것이 좀 비정함도 같이 서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그 파면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예. 비상계엄이란 그와 관련돼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모두 다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하는 게 맞죠. 맞고 저는 그러나 또 장수의 입장은 장수답게 가야 된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출국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자들을 이제 모두 소환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삼부토건 주가 문제도 좀 있고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특검들의 칼날이 지금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부부를 향해서 굉장히 거세게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하고 수사하는 거 사실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털었어야 될 문제죠. 털었어야 된다. 털었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넘어와서 더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게 수사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특검이 지금 좀 우려되는 게 우리 당의 김성교 의원을 지금 출국 금지를 시켰어요. 양평 군수 양평 군수 시절에 저도 지자체 단체장을 해봤지만은 아니 저 군수가 자기 주민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노선으로 길을 좀 내달라 이런 제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또 법적으로 이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김성교 의원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게 진행이 돼서 무슨 혐의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부터 때려놓고 현역 국회의원을 이거는 저는 정령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봐요. 이렇게 특검이 시작부터 이런 자세로 가면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다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건 너무 좀 지나쳤다. 전 특검에서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 빨리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의 영부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는 사실 뭐 조선시대나 중국의 청나라 시대나 이런 때 있었던 얘기예요. 이 윤석열 정부 3년을 보면서 정말 이 대통령의 부인 문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고 사법권이 농락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빨리 정확하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특검 전에 검찰에서 빨리 털었으면 전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양평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김선교 의원은 저도 잘 아시는 의원인데 국정감사나 아니면 국토위의 질의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출국 금지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런 정도 내용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하나이고 사실 남한강의 북쪽으로 노선이 가느냐 남한강의 남쪽으로 가느냐 요 차이였거든요. 당초에는 북쪽으로 가서 동쪽과 남쪽으로 빠지는 노선이었는데 남한강이 남쪽으로 오는 노선으로 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김선교 의원도 남한강의 북쪽이나 남한강의 남쪽이 다 같은 선거구를 둔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는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의 문제가 있고 이해관계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권자들이 살고 같은 있으니까. 유권자잖아요. 예. 남한강의 북쪽이나 남쪽이나 해서 개입하지 않는데 저는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냐 아니면 예.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수사를 살펴보는데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특검에서는 잘 유념하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수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김선교 의원이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으니 그것을 이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